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방산 기업들과 함께 일할 때마다 매번 눈부신 성과들에 대해 감탄하게 되며 양국의 방산 협력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알막둥 UAE 총리는 국산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 2의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확정하며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끊임없는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은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우세가 확실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연일 승전보를 알리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성장세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 대한 평가가 180도 뒤바뀌며 이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국내 방산 수출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한국산 T-50을 구매했던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서 T-50의 압도적인 성능에 매료돼 추가 수출까지 이어지면서 누적 수출 72대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태국 14대, 필리핀 12대, 인도네시아 22대, 이라크 24대 등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유력해지며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3에서 4월 적격 예비 수보, 즉 쇼트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인데 최근 방산업계에 대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전해드린 4조 원대 천궁 이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한 UAE가 이번에는 이보다 더욱 큰 규모라고 알려진 T-50 훈련기에 대한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UAE는 최근 천궁 2 방공 시스템에 이어서 T-50 고등 훈련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실제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하메드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이 당장 다음 달인 2월 한국을 전격 방문하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죠. 당초 보아르디 장관은 21일 방한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오미크론의 여파로 인해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이에 다음 달 방한에 T-50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본격적인 계약 관련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초 UAE는 2008년 기존의 베오크 고등훈련기를 대체하는 신형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 한국의 T-50과 이탈리아의 M346을 비교 검토한 결과 더 나은 절충안을 제시한 M346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 협상이 진행되자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한 이탈리아 측은 돌연 계약 조건에 대해 수차례나 번복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탈리아의 태도에 분노한 UAE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버리면서 UAE의 신형 훈련기 도입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T-50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며 각국의 수출 러브콜이 속출하자 UAE 역시 30억 달러의 비용으로 T-50 항공기 60대를 구매하고 여기에 조종사 교육과 지상 시뮬레이션 장비, 스페어 파츠와 제반 정비 서비스 등 추가적인 부수 비용으로 15억 달러를 지불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 5조 3,700억 원에 달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단일 장비 수출로는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8년 당시에도 T-50의 성능은 이미 이탈리아의 M346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M340IT-50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이유는 바로 전투기의 성능 외적으로 이탈리아 측이 파격적인 절충 교역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UAE가 신형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M346을 선정만 해준다면 20억 달러 규모의 절충 교역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쉽게 말해 이탈리아는 M346을 파는 대가로 UAE와의 교역을
상당한 규모로 확장시키겠다는 아주 혹할 만한 제안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막상 이탈리아에서 자신들이 선정되자 곧바로 기존 계약 조건에 대한 불합리함을 호소했고, 심지어 이를 무려 3년 동안이나 시간을 끄는 것도 모자라 보다 세부적인 조건들까지 무리한 변경을 요구해버리자 이러한 이탈리아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한 UAE가 결국 2012년에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시켜버린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욕심 때문에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막대한 기회비용과 심지어는 조종사들의 전술적 공백까지 생겨버린 UAE는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 결국 한국산 T-50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UAE가 원하고 있는 전투기는 완전 기본 훈련형 버전의 전투기가 아닌 유사시 곧바로 전력으로 투입해 공격까지 가능한 기능들까지 탑재된 버전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최근 더욱 복잡해진 이란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제공권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러한 UAE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T-50 고등훈련기가 제격이라는 판단인 것이죠. 심지어 본격적으로 비상하기 시작한 T-50의 저력은 현재 UAE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되는 미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액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 기종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2일 미국 공군 전투사령부는 한 가지 놀라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바로 고등전술훈련기 획득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였죠. 그런데 이미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보잉 T-7A를 선정해버린 미 공군이 너무나도 뜬금없이 T-7A 획득과는 별개로 또 다른 훈련기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 공군협회가 발행한 에어포스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종사의 전술 입문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신형 훈련기를 무려 100에서 400대가량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현재 해당 사업에서 미 공군이 요구하는 스펙과 실제 사업 타임라인을 고려했을 때의 선택지는 우리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T-50A가 유일하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T-50A의 압도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나간 아픈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4년 전 카이는 보잉 사부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 모델의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바 있는데요. 심지어 당시 경쟁 기종 중 압도적인 실전, 운용 능력 평가와 실적 기체를 갖춘 것은 T-50A가 유일했던 상황에서의 패배 소식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우리만의 착각이 아닌 성능과 재원 면에서도 모두 경쟁기를 압도했기에 세계 각국의 언론들에서도 T-50A의 수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T-50A는 보잉 측이 제안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미 공군이 신형 훈련기 351대 도입에 책정한 예산은 197억 달러였는데요. 카이는 이보다 약간 낮은 160억 달러를 제안하며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연히 카이와 비슷한 가격을 써낼 것으로 예상했던 보잉 측이 돌연 무려 반값에 근접한 92억 달러라는 역대급 가격을 써내면서도 완성기체 475대, 지상훈련체계 120대까지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서를 제출해 승리를 장담하던 국내 방산업계를 패닉으로 몰고 간 바 있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보잉 측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가격대를 제시한 것도 모자라 통산 군용기 개발이라 함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핵심 평가 기준인 유체역학 평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주요 부품을 3D 프린터로 찍어내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혁신적인 공정으로 개발 기간까지 무려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가격과 기간을 무려 절반이나 줄여버리겠다는 보잉 측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미 공군은 크게 만족했고 곧바로 보잉 측은 T-7A 에드호크라는 재식명까지 부여받으며 본격적인 전력화에 나서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저히 믿기 힘든 보잉 측의 공략에 기존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길 원했던
주요 왕국들의 T7A 구입 문의까지 쏟아지며 이제 T7A는 4차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놀라운 성과로까지 평가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그 어떠한 장애물조차 없을 것 같아 보였던 해당 사업이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보잉 측이 제안한 혁신적인 신기술들이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독이 되었던 것일까요? T7A 개발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치명적인 기체 결함이 발견되며 납품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T7A 개발 지연을 일으킨 가장 결정적 문제는 바로 비행 안정성이었는데요. 당초 보잉사가 자랑하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반영하지 못한 변수들이 기하급 수적으로 속출하며 실제 비행에서의 문제까지 터지고 만 것이었죠. 결정적으로 날개를 따라 흐르는 공기 진동이 항공기 전체에 퍼져 진동하는 치명적인 기체 결함 현상인 윈록 현상까지 발생하기에 이르자 미 공군은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윈록 현상이 발생할 시 항공기는 실속에 빠져 양력과 조종성을 모두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 항공 설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에 가까운 치명적인 결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날개나 동체 형상을 전면 재설계하거나 기체 소재 및 골격 변경으로 구조강성을 높여야만 했는데 당연히 이는 추가적인 천문학적 비용과 설계 변경에 의한 검증 시간이 배는 더 소요돼 전력화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 공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고등훈련기 T-38은 이미 심각하게 모호한 상황이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보잉 측에 대한 분노보다는 미 공군은 당장 임박한 전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최근 추가적인 신규 훈련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당연하게도 2018년 수주전에서 석패한 T-50A가 다시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지난 4년 동안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실전을 거쳐 확실히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게 된 T-50A는 세계 각국에서 훈련기의 기능을 넘어 실전 경전 투기로도 운용이 될 만큼 고등훈련기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공군 역시 이번에 도입할 고등전술훈련기를 훈련 시 가상적기나 저강도 분쟁에서 공격기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T-50A의 수주가 유력해졌는데요. 게다가 여전히 비행 안정성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T-7A에 비한다면 당장이라도 생산과 운용이 가능한 T-50A는 현재 급박한 미국의 상황의 구세주와도 같은 것이죠. 이처럼 지난 패배의 서력을 딛고 일어나 제대로 미 공군의 대량 납품이 성사될 경우 과거 보잉사가 짧게나마 누려왔던 영광과 그렇지 않아도 세계 각국의 엄청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던 T-50의 인기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자주국방과 국방 분야 수출을 위한 한국 방산업체의 무궁한 선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 무기 없는 세상 지구가 존재하는 한량 드림일 뿐 전투기 하나 제대로 맹글고 유지하는 것. 진짜 기술력, 믿을 놈 하나 없다.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 전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단 힘이 있을 때는 평화가 유지된다. 평화를 원하면 군대를 길러라. 원거리 적기 출현 시 전투기에도 자동 방어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 방위산업에 피땀 흘려주신 많은 카이와 방위산업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러한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방산업체를 깎아내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은 잘 유의해 봐야 할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